네, 오늘 수업은 Chapter 4 and 5 할게요. Spoken Language하고 Written Language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language를 통해서 social identity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이덴티티를 볼 수 있는 language는 두 가지 미디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spoken language, 또 하나는 written language.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social cultural identity를 볼 수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쿼트가 나왔어요. Social structure is constructed through the two very different media of speech and writing. 그래서 그 사회적인 구조는요, social structure 또는 social society, social identity는 우리 이 스피치 미디어와 writing 미디어의 두 가지 다른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language, 스피치와 writing, 이 language를 통해서 social structure가 구성이 되고, 이런 social structure를 통해서 우리는 그 social identity를 형성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apter 4는 Spoken Language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은 Spoken Language와 Written Language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Speech와 Writing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고 Spoken Language가 가져다주는 Culture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스피치는 굉장히 트랜시언트해요. 그렇지만 그 라이팅은 굉장히 퍼머넌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되게 일시적이란 말이야. 이게 막 저장을 해놓지 않는 이상은 스피치는 매우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것이라든지 좀 오래 보존해서 어떤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서류로 만들어 놓죠. 그렇죠? 그래서 writing 같은 경우는 굉장히 permanent한 반면에 스피치는 굉장히 transient해요. 그다음에 스피치는 additive 할 수가 있죠. 계속 내가 얘기한 거에다가 또 추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거기에 또 추가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writing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redundant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riting 같은 경우는 미리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hierarchical ordering이 되어야 돼. 굉장히 linear한 arrangement를 만들어줘야 되지만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additive하고 이제 aggregative 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을 추가적으로 expression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형성할 수 있지만 writing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reasoning에 따라서 categorize를 해서 논리적하게 글을 써줘야 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피치 같은 경우는 매우 리던던트 할 수 있어요. 한 말을 다시 상대가 이해를 못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상대가 원하면 그 말을 paraphrase를 해서 restatement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writing은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이 다시 읽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writing은 redundant 해서는 안 돼요. 매우 논리적으로 linear하게 organization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스피치는 redundant 해도 충분히 redundant한 게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스피치는 loosely structured grammatically, 문법적으로 조금 구조적으로 굉장히 루즈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보면은 제가 말할 때도 보면 주어가 많이 생략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writing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된다든지 목적어가 생략이 된다든지 하면은 make sense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writing 같은 경우는 굉장히 densely, lexically dense하고 grammatically compact하게 써줘야 돼. 하지만 스피치 같은 경우는 hesitation, pause 이런 것들이 매우 내추럴하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더 empathy가 잘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스피치는 굉장히 사람 중심적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어떤 토픽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이 상대하고의 충분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라이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디언스는 있지만 어디언스와 끊임없이 인터랙션을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토픽 중심으로 보통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라이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리어하고 애매하지 않고 coherent하고 trustworthy하게 만들어서 가능한 한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스피치 같은 경우는 상대하고 끊임없이 인터랙션 해가면서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센스, 이모션을 다 고려해서 토픽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마지막으로 스피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피치도 굉장히 그 컨텍스트 디펜던트해요. 그 문맥에 의존적이지만 라이팅은 그 문맥에 의존적이기보다는 그 토픽 자체에 의존적이죠. 그죠? 그래서 문맥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라이팅은 그 로지컬리 흘러나가면 충분히 아규먼트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피치 같은 경우는 상대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컨텍스트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common sense experience를 쉐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와 라이팅의 차이를 봤는데요. 이거를 또 orate mode, literate mode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orate mode는 무조건 구두로 된 거고 literate mode는 다 written language로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orate mode는 예를 들면은 막 우리가 메모장에다가 막 쓰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막 informal letter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우 형식적으로 문법에 맞게 이렇게 하는 글로 썼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매우 대화 형식으로 이메일이나 메모 같은 걸 작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피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written language라고 얘기하지 않고 orate mode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뭐 굉장히 아카데믹한 렉처 있죠. 강의라든지 어떤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록 스피치로 이루어지지만 이런 것들은 매우 형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literate mode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speech equal orate mode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이런 spoken language가 어떻게 culture하고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spoken language가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Bill, why don't you meet me here tomorrow?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지 간에 분명히 이거는 스테이터스가 Why don't you meet me here tomorrow? Bill 했을 때 이 Bill은 말하는 스피커보다 스테이터스가 낮거나 좀 더 동등하거나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why don't you 이런 말은 사실은 윗사람한테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Bill 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보통 Mr. Bill 내지는 Professor Bill, Dr. Bill 이런 식으로 써준단 말이야. 근데 그냥 Bill 이름만 냈어. 이거는 내 친구 내지는 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런 거를 나이틱스라고 해요. 이런 거를 나이식스를 통해서 you, here, tomorrow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누가 어떤 스테이터스에서 어디에서 언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시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의 이벤트를 예측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소셜 아이덴티티, 소셜 스테이터스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풀링은 어떤 관계 형성을 시킬 때 사용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그 conversation을 할 때 상대하고의 관계를 만들 때 이런 그 Hello everybody, we are gonna do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 you should you don't 뭐였죠? 우리 교과서 보면은 이런 expression이 나와요. 뭐 Now listen everybody. 그다음에 we'll go out together. Don't wiggle your leg. I'm saying please pay attention to what I'm saying.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레지스터가 자꾸 바뀌게 되거든요. 레지스터가 바뀌고 톤이 바뀌고 이런 거를 통해서 풀링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이 관계는 지금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톤이 변하면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명령조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이런 분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풀링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소셜 포지셔닝을 예측할 수가 있겠다. 또 하나 방법은 프레이밍이에요. 말을 할 때 프레이밍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일본 사람들은요, 그 말할 때 틀이 잡혀 있어. 그래서 그룹 디스커션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다들 먼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데 그래도 룰이 있어. 프레이밍이 있어. 스피치 프레이밍이 있는데 그 스피치 프레이밍에 보면은 보통 여자가 먼저 얘기를 해.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얘기를 해. 그리고 젊은 남자가 얘기해. 그리고 가장 나이 든 남자가 얘기를 해. 이게 바로 그 디스커션을 하게 되면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는 뭐냐면 이러한 프레이밍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 문화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일본 문화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성이 여성일수록 스테이러스를 낮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도 나오지만 이렇게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문화가 있거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체면을 지키려는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치의 프레임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서는 보통 여자가 먼저, 그리고 젊은 사람이 먼저, 나이 든 사람이 나중에 이런 식의 프레이밍을 지킴으로 해서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소셜 아이덴티티, 소셜 캐릭터리스틱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컨버세이션 스타일을 통해서 어떤 컨버세이셔널 스타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친구랑 얘기를 하는구나, 교수랑 얘기를 하는구나, 닥터랑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풀링을 통해서, 프레이밍을 통해서, 그 다음엔 컨버세이셔널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소셜 포지셔닝, 소셜 스테이터스, 더 나아가서 아이덴티티를 예측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동영상을 좀 볼게요.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같은 인트로듀싱 하는 거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컨버세이셔널 스타일이 매우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잠깐 동영상을 잠깐 볼게요. Welcome to 2minutenglish.com, teaching you English through 2-minute lessons. In this lesson, you will learn expressions that you can use or listen to while introducing yourself at different places to different people. Hey Samantha, meet Will Rogers. He's in my office. Will, this is Samantha. She's my girlfriend. Hi, Will. It's a pleasure to meet you. The pleasure is all mine, Samantha. Thanks. Enjoy the party. Hello, my name is Robert Williams. I'm from DRP Enterprises. Hello, Robert. My name is Gary. I am the technology manager here. Pleased to meet you.
I've come here to talk to you about our new product. Sure, please. Have a seat. Excuse me. Hi. You look so familiar. Really? Do you think we've met before? My name is Gary, and I'm the manager at GHTF Bank. Oh yes, GHTF Bank. I have an account there. I'm Samantha. I knew I had seen you before. Fancy meeting you here. Yeah, it seems we both like books a lot. I guess so. See you around. Sure. See you at the bank. Hello, Mr. Wilkinson. I'm Rod Green. Hi, Mr. Green. You're here for the sales position, aren't you? Yes, that's right. Ted told me you had a position open. We do, and Ted recommended you highly. That's nice of him. Hi. I see you've just moved in. Welcome to the neighborhood. I live next door. Oh, hi. Glad to meet you. My name is Robert Gearing. Nice meeting you too. I am Gary Springer. I've been living here for 14 years. What do you do, Robert? I'm a fireman. I work at the fire station. Wow. I wanted to be a fireman when I was a kid, but I grew up to be a real estate broker. Well, they say that's where all the money is. It's great to have you as a neighbor, Robert.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Thanks, Gary. That's very generous of you. Hi, Will. It's a pleasure to meet you. Hello. My name is Robert Williams. I'm from DRP Enterprises. Pleased to meet you. My name is Gary, and I'm the manager at GHTF Bank. I'm Samantha. Hello, Mr. Wilkinson. I'm Rod Green. Glad to meet you. My name is Robert Gearing. Nice meeting you too. I am Gary Springer. 보셨죠? 그래서 이 컨버세이셔널 스타일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고 이러한 달라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소셜 포지셔닝과 스테이러스를 짐작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은요, 또 대화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대화에서도 보면은 피터랑 데보라가 얘기를 하죠. What I've been doing is cutting down on my sleep. 한숨을 한번 쉬고. And I do that too, but it's painful. Yeah, 5-6 hours a day. And oh God, how can you do it? You survive? 하면서 이 대화를 보면은요, 한숨이 나오고 인터럽션이 나와. 대화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막 한숨도 하고. 이런 그 대화 컨버세이셔널 스타일을 보게 되면 피터하고 데브라는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 그지? 이런 한숨과 인터럽션이 자유롭게 들어간다는 것은 서로 간에 엠퍼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엠퍼시라는 것은 감정이입이거든요. 아이고 너가 그렇구나. 상대를 완전히 fully 이해를 하고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감정이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피킹 스타일을 보게 되면, 컨버세이셔널 스타일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interactional behavior를 통해서 social status, positioning, identity, culture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또 하나 나레이티브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아이덴티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그 나레이션을 할 때 보면 똑같은 나레이션을 하더라도요. 어떤 글을 읽었어. 어떤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해. 그거를 리텔링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그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인터퍼스널한 인볼브먼트가 강해.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읽고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the boy should not have stolen the pears or should have thanked his helper sooner.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소년의 어떤 감정, 소년의 입장을 고려한 어떤 리텔링이 일어나요. 근데 아메리칸한테 이런 어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리텔링을 하라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사실, 팩트만 얘기를 해요. 최대한 그 팩트를 똑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오브젝티비티를 굉장히 강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메리카는 better recollection이 더 강하고요. 그릭 사람들은 better 스토리를 만드는데 더 중점을 두더라. 그래서 나레이티브 스타일도 어떤 컬처에 따라서 어떤 소셜 그룹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볼 때 그룹 아이덴티티, 리지널 아이덴티티 이런 걸 볼 때 어떤 그룹에 속하니까 어떤 리진에 속하니까 이 그룹 사람들은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그 고정관념이 될 수 있고요. 또 overgener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일반화를 하는 거야. 그 집단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든 컬처는요 달라요. 내가 어느 소셜 소사이티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그 컬처를 어답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르단 말이야. 굉장히 heterogeneous하고 그리고 같은 컬처 안에 있더라도 서브 컬처들이 있단 말이야. 하위 문화들이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overgeneralization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또 하나 볼게요.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그 서브 컬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잠깐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Different people interpret media message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age and life experience. That is one of the key concepts of media literacy, and it also helps us understand our TV and movie rating systems. Programs that are appropriate for adults and older children, for example, may not be the best for younger children. Viewers benefit when they select TV and movi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ir age, interests, and experience. In this example, viewers of different ages and backgrounds are watching the same program about sharks. Each one of them has a different reaction to the show. It made me feel excited. When the shark came up looking close, it was like cool because you could see his eyes. I'm scared a little bit. And what was scary to you? When the shark was getting the fish. I was afraid me and Mike got hurt by the sharks. Made me feel good because it was cool. Made me feel scared. Like I'm gonna throw up. It felt like it was cool. Oh, because I like sharks a lot. Scary. The shark looked really hungry, and because he had food in his hand, that the shark might go for his hand instead of the fish. It was like in a horror movie. It was kind of made me feel safe that I was watching it at school because I knew that nothing would bad happen. I was a little frightened because I thought maybe
when the shark at the end went to bite his hand, that he's going to bite his hand off. Kind of scary. And I was also feeling like a little edgy because I wanted to know if the shark was going to bite him or not. More and more sharks kept coming, so it was like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a feeding frenzy or something. It was kind of really scary, but because when he went down and they said that he had to give his arm to the shark, and it could be like shark has really sharp teeth, so it could bite it off. It gave a little bit of sympathy to the shark. Like the shark can do anything, then they're going to shoot this gun at them. And it didn't seem right. It made me feel that like something was going to happen to him, because in the Jaws movies, every time the music comes on, the shark's closer to the boat and somebody dies or somebody get eaten by the shark. It was kind of scary how, like, he was doing it and the gun wasn't working, and like that was supposed to try to save his life, but it's kind of scary. Suspense and fear. Like, I couldn't imagine being in that situation. If the gun didn't work and the shark is right there, I mean, that's it, it's over. My life would have flashed before my eyes, and I could, in a sense, feel his fear. It brings fear, and having all the music and everything, like Jaws, and they're about to attack you, and it's just scary. I felt scared for the diver, but then I had a little bit of hope for him because he had the gun. I'm pretty sure that they would end up being successful. I mean, majority of TV shows don't like to end up in a bloody or quite of a yucky type of situation, you know. So I'm pretty sure that it ended up in something that they were able to accomplish what they wanted. The sound made the whole picture scary, but if you look at the video carefully, I saw the person with the food in his hand. He was kind of stimulating the shark, so it didn't seem that the shark was actually attacking him, but he was putting his hand into the shark's mouth, so it wasn't that scary to me. Just the sound made it sound like Jaws. I thought the narrator made it sound kind of scary because his tone of voice made me anticipate something bad was going to happen. I was waiting for the shark to sort of be like, and like take the guy's suit off or something, and something horrible. I was sort of let down when his gun didn't work. It was sort of a letdown for the whole entire thing. I was waiting for maybe a little more blood spill or something like that. Even though it was meant for educational purposes and not entertainment, it was very entertaining. Felt a little anxious watching what these men were going through. It made me feel a little fearful and a little in awe. And, you know, you always wonder when you watch these things, if somebody's there filming, then what's their position? You know, I mean, if this is so dramatic, or if you see somebody climbing Mount Everest, if this is so horrible and so dangerous, there's a guy standing there with a camera filming all this. So that's not saying it's trivial, but you still wonder how truly dangerous it really is. I was surprised how much the scientists, how much effort they put into trying to do the experiment. And of course it was upsetting when the gun didn't go off. Using a stainless steel chainmail suit for protection, Marty's goal will be to lure the shark close enough to bite one arm while firing the repellent gun with his free hand. Although the chemical has been proven to repel sharks, the gun is untested, and Marty will only have a single shot, one that must be delivered at point-blank range to be effective. Okay. Slide it up here. Right? Yep, I got you. I'm not going to do it. Marty will be joined underwater by Rocky Strong, who, without a protective suit, will observe from the cage. The scientists have launched the shark cage not only to protect Rocky, but to provide a stable handhold against the current. Although they are highly stimulated by the bait and chum in the water, the hungry sharks are cautious.
to lure the blues away from the bait near the boat, Rocky continues chumming from the cage, hoping to attract a subject to Marty. But the shark snatches Marty's fish away before a shot can be fired. He will have to draw them closer. Meanwhile, an aggressive blue has moved in on Rocky. He must carefully evict the curious shark. On the verge of a feeding frenzy, a third shark arrives, slowly circling on the threshold of attack. Pumping the trigger with his free hand, Marty is unable to fire the gun. Something has gone wrong. A TV guide is an excellent tool for making informed decisions about what TV shows to watch. You can use the TV guide grid or read the show names and descriptions from the list of programs. To start using the TV guide grid, look first at the top where the time periods are shown. Find the time period that is closest to the current time, then read down the column until you find an interesting title. Go across the rows to find the name of the network or channel. If you have cable TV, you may need to go to the front of the TV guide to find out what number that channel is set to in your community. You can find out more about new and unfamiliar shows and movies by reading these descriptions. The TV guide also indicates the quality of the movie, with stars. You'll see the TV ratings for each show, too. Many programs have short descriptions of the episode. These can be useful if you want to watch a favorite episode or don't want to see a rerun.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현상을 보고 같은 그 상어를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컬처는 heterogeneous하고 또 그리고 다 서브컬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 있다, 어떤 사회에 있다라고 해서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일반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ulture는 put its imprint on conversational and narrative style of members of a social group.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들은 일반적으로 그 문화의 그 사람들의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4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